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탁입니다. 자, 어제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시장 전체가 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보면요.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크게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도 뭐 똑같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한번 이런 하락이 한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와중에 테슬라는 무사할까? 예. 나스닥이 조정을 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조정할 경우에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어,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영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테슬라도 같이 하락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좀 걱정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 모습 보시고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은 자, 프리마켓에서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반등했다가 전강 후약으로 쭉 밀리는 이런 모습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보면은 예, 상당히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테슬라처럼 이렇게 약한 게 아니고 어, 조금씩 모습이 다릅니다. 예. AMD 강하고 엔비디아 강하고 자 구글도 좀 괜찮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급락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소형주 러셀 2000 쪽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빅테크들은 어, 나름 뭐 선방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들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쪽에 이제 가깝죠. 자, 그래서 나스닥이 자, 자 2월 들어서 계속 급등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좀 하락이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올라갈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갭이 발생이 됐고요. 예. 여기서는 갭이 발생됐지만 바로 갭을 메꿔버리는 이런 상승의 모습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많이 올라간 주가 자체는 그 부담이 되고요. 이번 CPI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이제 저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도 했고, 근데 시장이 뭐냐면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예. 파월 의장이 분명히 예, 뭐 시장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 하겠다 뭐 이런 발언과는 반대 결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이렇게. 어 그랬는데 이제 이 CPI라는 지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겠는데? 조금 반등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뭐 이제 생각보다 더 이제 그래 뭐 3월은 우리가 양보했어. 3월은 좀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5월엔 하겠다. 그거 생각했는데 6월로 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이 오른 것이 금리 인하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올랐다면 이것이 6월로 밀린다. 예. 그러면은 그 재료는 여전히 이제 더 써 먹을 수 있는 써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이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좋은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CPI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이제 6월 쪽으로 밀리겠다. 그리고 이제 PC도 나올 건데요. 여기는 조금 CPI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이거 뭐 두고 봐야겠어요. 여하튼 이 급등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작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급등을 이어가다가 예.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6월에까지 급등을 이어가다가 정작 금리 인하를 하면 야, 금리 인하 시작됐다. 이제부터 진짜 계속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될 것인가? 예, 오히려 이게 걱정이에요. 예.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재료 소멸.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할 것에 대한 것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또 이제 뭐 한 달 더 이렇게 밀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만약에 CPI가 좀 떨어지게 나왔더라면 5월에는 금리 인하 하겠구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재료가 지금 다 소진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떤 그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CPI가 이게 좀 안 떨어지게 나온 것은 뭐 주가의 조정을 좀 불러올 수도 있지만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그럼 6월까지만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요번에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뭐 낙담하긴 이르다. 예, 왜냐면 아직은 추세를 완전히 뭐 벗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뭐 오히려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밑골이 달린 양봉이 나오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치고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빅테크들은 오히려 좋은 날 예, 지금 양봉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음, 양봉들이 나와서 테슬라도 밀리긴 했지만 십자봉이 나와서요. 예, 좀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음. 자, 뉴스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어제 CPI 지수는 다 보셨을 것이고, 예, CPI 지수는 다 보셨을 것이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10년물이 4.329까지 올라갔는데, 예, 이게 최근 이제 연일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이 10년물 차트를 보면은, 자, 2023년 11월 1일부터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 테슬라 차트하고 똑같아요. 2023년 11월 1일부터 10년물이 하락하니까 예, 테슬라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 28일부터 10년물이 상승을 하니까 반대로 예,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죠? 예. 그리고 여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10년물 지금 상황인데요. 자, 지금 높은 상황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급락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 후 뒤에서 풀백, 예, 약간 좀 리바운딩 뭐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아서 지금 채권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그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 이제 그쪽으로 돈들이 많이 채권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 예.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는데 예, 낮은 채권 가격으로 돈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쭉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총 통화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번 CPI 발표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 소비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제 줄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핫하다, 강하다. 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웃기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강하고 막 노동 시장이 정말 강하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홍해 그 후티 반군의 뭐 홍해 뭐 그런 전투도 있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CPI가 아주 괄목할 만큼의 급락, 하락. 예. 이걸 기대한다는 것이 넌센스죠. 예. 미국의 경제 자체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물가 지수가 쭉쭉쭉쭉쭉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예,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CPI가 빠졌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엄청나게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건지.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겁니다.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그 물가가 그렇게 급락할 일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연준에서 '아 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우리가 마음 푹 놓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구나.' 예. 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근데 시장은 예 그냥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나스닥의 상승이 이게 비정상적이다. 예. 비이성적이다. 비정상적. 인 상승이다. 그럼 이것을 보고 이제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런 상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천히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인제 뭐 급변동하지 않고 천천히 어 슬로우 다운. 음. 그러니까 뭐 미국의 노동 시장도 지금 핫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실업률도 쪼끔 인제 올라가고 예 실업자도 좀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런 현상이 천천히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 뭐 이제 그러니까 다 천천히 나타날 거다.' 예. 그래서 어떤 급변동은 없다. 음.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도 천천히 줄고 물가도 천천히 내려가고 노동 시장도 천천히 어 '하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인제 우리가 봐 왔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천천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어 뭐 이런 건 인제 그런 건데 이제 주가 자체는 어 막 엄청 변동을 한다는 거죠. 음. 그 AI 열풍도 있고요. 여하튼 지금 뭐냐면 차분한 시장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앨런 장관 이야기도 "인플레 둔화가 진전이 있었다." 예. 그 속의 요소 찾아보면은 어떤 요소에서 보면 좀 진전이 있었다. 음. 근데 사실 뭐냐면 만약에 중국처럼 물가가 천천히 안 내리고 이렇게 빨리 내려 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만약에 그러면 디플레예요, 디플레. 예. 그러니까 물가가 빨리 내려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좋겠다.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은 그런 말인가. 예.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급락을 해 가지고 디플레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 정작 그래도 인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그래도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이렇게 흥분, 트레이딩 관점 이런 걸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상황하고 인제 직결되지는 않는다. 어 자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앞질렀네요. 자 요런 게 있었고 음 그러니까 인제 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반응 예. 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사건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또 인제 다시 또 어떤 역반응을 뭐 어떻게 보이는구나.' 이걸 보면서 인제 시장 상황을 살피면 돼요. 그래서 어제 하락에 어 이제 뭐냐면 저점 매수가 들어왔는가. 음. 어제 하락에 인제 저점 매수가 들어왔는가. 이제 급락의 시작인가. 이런 걸 좀 보면 되겠는데 예. 그래도 약간은 좀 저점 매수 모습이 쪼금 보여요. 예.
역시나 뭐 가장 이제 핫한 주제는 나스닥이 요 지금 요 결 보이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그때 테슬라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핫한 주제죠.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른 AMD나 뭐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좀 한다 하는데 그건 뭐 아무 이슈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소형주들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고심을 많이 해볼 문제입니다. 어제 모습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들어간다면 테슬라가 좀 무사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이 무너져 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정을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좀 하락을 한다 한들 그들은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네. 좀 하락해도 주가는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서 한 $650 정도까지 하락을 해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AMD도 사실 이거 깨고 내려와서 뭐 한 $150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도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내려와도. 테슬라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150 쪽에 접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이제 또 하나 예상되는 것은 이제 장중 움직임은 비슷하게 보이되 좀 변동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한 $170 정도는 지켜주면서 여기서 장중 움직임은 비슷하게 보이되 이제 그 전체 크기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은 이제 저가 인식이 있다면 같이 하락을 하되 175나 뭐 요쪽에 이제 같이 이제 걸치는 거죠. 이렇게 한 며칠 이제 이렇게. 자,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 당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다가 반등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에 반등을 하거나 오늘 저녁까지 좀 밀렸다가 내일 반등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뭐 단타 세력들의 천국이에요. 밑에서 사서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아버리니까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단타 세력들한테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변동성을 계속 제공을 해주게 되면 떨어졌을 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걸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올랐을 때 그냥 신나게 파는 거예요. 자, 여튼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게 막 급변동도 있고. 자, 장기 투자에는 이상이 없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 이런 위기 상황이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잘 잡아서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잘 하시면 돈을 뭐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또 해피한 상황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